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1번까지 겠죠. 그래서 오늘은 슈레딩거 파동방 정식을 가지고 실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티클 이너 박스, 그 다음에 유한전이 장벽을 통과하는 터널링하는 전자의 파동방 정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터널링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무한전이 우물내 전자의 파동방 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한전이 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양자역학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이 파티클 이너 박스, 이거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갇혀있는 전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원자핵에 구속된 전자하고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전자들이 이 안에서 어떤 에너지 상태를 점유하게 되느냐, 이것을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어떠한 특정 상태만 갖는다.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된 특정 상태만 갖는데, 그것을 우리는 전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텐셜 우물, 양자 우물에 갇힌 전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텐셜이라는 것은 무한대다. 쭉 위까지 뻗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의 파동방 정식은 여기 영역 1과 영역 3에서는 존재하지 않겠죠? 영역 2에서만 존재합니다. 영역 2에서는 포텐셜이 제로죠.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거의 해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K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을 이용하면 x = 0, 이 지점에서는 파동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0이 되겠죠. 자, 이게 0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x가 0 대입하면 a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항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x = a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b 사인 ka가 되겠죠? 그것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인 함수가 0이 될 조건은 요 ka가 파이의 정수배일 때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ka는 n파이다. 그래서 k는 a분의 n파이, n은 1, 2, 3 정수값을 갖는다. 그래서 파동함수는 b의 사인 a분의 n파이 x로 쓸 수 있는데, 우리 확률밀도 함수, 자, 0부터 a까지 이 파동함수의 제곱을 dx 적분합니다. 그러면 그게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b는 루트 a분의 2, 그래서 최종적으로 파동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a분의 루트 2에 루트 a분의 2에 사인 a분의 n파이 x. 근데 여기서 요 k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서 에너지에 대해서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이 1, 2, 3 이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그래서 보어의 원조 모델은 사실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보면 증명해 주는 거고, 보어의 원자 모델은 사실은 조금 틀렸었죠.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거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양자화되어 있고 전자는 도는 게 아니라 정상파로 존재하고 관측하는 순간 그 위치에서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다. 이렇게 슈레딩거 방정식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파동함수, 확률밀도함수, 전자의 위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a분의 파이는 우리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죠? 요 a 사이에 반파장 하나가 존재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정상파다. 앞에서 몇 번인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는 자 반파장 1개, n이 2면 a분의 2파이가 되니까 한 파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n이 3이면 반파장이 3개. 그래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4면은 반파장이 4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E2, E3, E4는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원에 대해서 다 정수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마이너스가 없죠. 자, 제곱을 하면 이게 이렇게 플러스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진폭이 가장 최대가 되는 이 지점들, 여기에 전자들이 가장 발견될 확률이 크다. E1, E2, E3, E4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전자의 위치를 살펴보면 전자가 요 지점 0에서부터 요만큼 떨어진 요 부분에 전자가 제일 많이 분포하는 거죠. 이렇게 분포합니다. 이렇게 분포하고 이렇게 요 희박한 요 부분은 전자의 확률 분포가 굉장히 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E3, E2, E1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반도체에서도 이렇게 계면이 존재하는데요. 요 계면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때 보면 이렇게 계면 근처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축으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고 X축으로도 전자가 비연속적으로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유한전이 장벽을 통과하는 전자의 파동 방정식. 실제 반도체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까 우리 모스펫에서도 전자가 이렇게 터널링 한다 그랬죠.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텐셜의 지형이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이 포텐셜이라는 것은 그냥 에너지의 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의 등고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자가 어떤 특정 에너지 E를 갖고 이렇게 이 에너지 장벽에 충돌을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는 입자라고 한다면은 고전역학적으로 다 이 벽에 맞고 튕겨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이 전자는 또한 파동이죠. 파동에는 항상 연속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오면 여기 딱 맞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우리 반사가 일어나겠죠? 반사가 일어나는데 입자처럼 여기서 이 경계면에서 바로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한두 파장 침투를 합니다. 침투를 했다가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교과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죠. 실제 그거는 파동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자가 이러한 에너지 장벽을 이렇게 통과하는 순간을 보면 이 에너지 배리어가 매우 얇다면 이 파가 이렇게 감쇄하다가 이 에너지 배리어를 뚫고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진행파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단 이때 진폭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여기서 많이 감소가 돼서 진폭이 많이 이제 줄어듭니다. 근데 이 에너지 배리어가 엄청 두껍다, 무한대다 그러면 이 파는 이 안에서 점점 익스포넨셜로 감소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터널링 못 하겠죠. 그냥 소멸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파를 이바네센트 웨이브라고 합니다. 소멸파라고도 합니다. 이게 터널링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역 1에서는 포텐셜이 제로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가 진행하는 파도 있고 반사하는 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IKX, 마이너스 IK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 2에서는 파가 이렇게 진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감소해 갑니다. 그래서 이 I 항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Q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 2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포텐셜이 V0가 되니까 V0-2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해는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그리고 영역 3에서는
반사파가 없죠? 이제 쭉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푸사이 3는 2의 ik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계 조건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x = 0인 지점에서 파동함수는 연속이고 그거의 미분도 연속이다. 그리고 x = a에서 파동함수는 연속이고 미분도 연속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에서 요게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식에서 요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식에서 요게 나오고 요 미분 요 식에서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4개의 연립방정식이 구해졌죠? 그럼 이 두 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영역 1과 영역 2. 이 두 개를 보면 여기다가 Q를 곱해줍니다. 양변에. 그리고 이 두 식을 더하고 뺍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갖고 또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양변에 Q를 곱해주고 이 두 식을 더하고 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ECQ가 있죠? 이 ECQ는 여기서 구할 수 있죠? 그 ECQ는 양변에 2의 마이너스 QA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ECQ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 식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DQ를 구합니다. 그러면 양변에 2의 QA를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EDQ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식이 얻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 B, 파란색 B, 여기에서 B를 구합니다. 이거 남기고 요거 분모로 넣으면 되겠죠? 그 B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B가 없어지고 A와 E의 함수로만 나타나겠죠? 우리는 지금 A하고 E의 비율만 알려고 하는 겁니다. 왜? A라는 것은 요거죠? 진폭입니다. 입사파의 진폭. 그리고 E라는 것은 요거죠? 투과파의 진폭. 요 B만 알면 얼마나 터널링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B를 구했고 B를 넣어서 A하고 E의 관계를 알아냈습니다. 자, A는 입사파의 진폭입니다. 처음에 전자가 에너지 장벽을 뚫고 들어가죠. 그 진행파, 즉 입사파의 진폭이 되고 E라는 것은 그 장벽을 뚫고 나와서 진행하는 진행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사파, 투과파, 이 진폭의 비를 알게 되면 터널링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A를 제곱해 봅니다. 그럼 켤레복수수를 곱하면 되겠죠?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단지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럼 이렇게 분자는 이렇게 되고요. 분모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곱을 했기 때문에 2제곱이 되겠죠? 요거를 다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분자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V0가 2보다 훨씬 컸죠? 전자의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로부터 Q는 K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QA는 1보다 훨씬 크게 되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QA, 이것은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의 마지막 항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요 세 식을 보면 여기 지수함수가 포함되어 있죠. 이 앞에 항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항에 비해서 월등히 큽니다. 지수함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를 이 값에 비해서 워낙 작으니까 이거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이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터널링 확률이라는 것은 요 입사파 진폭과 투과파 진폭의 비율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 A를 여기로 보내고 요거를 여기로 보내면 역수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이쁘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는 터널링 확률은 이렇습니다. 이 식을 보면 중요한 게 요 뒷항입니다. 여기 A가 이 장벽이죠. 그 장벽의 두께가 되겠습니다. 이 장벽의 두께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서 터널링 확률은
익스포넨셜로 감소하거나 증가한다는 겁니다. 두께가 얇아지면 터널링 확률이 지수함수로 증가하고 두께가 증가하면 터널링 확률이 지수함수로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V0가 굉장히 크다. 무한대인 경우에는 터널링 확률은 제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터널링 확률을 한번 정량적으로 한번 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자의 에너지가 3일렉트론볼트이고 포텐셜 장벽의 두께가 5옹스트롱이며 포텐셜 에너지는 약 9일렉트론볼트이다. 전자가 이러한 전위 장벽과 충돌하는 경우 터널링 확률을 구해보아라. 이런 그림이 되겠죠. 전자의 에너지가 3일렉트론볼트, 그 다음에 포텐셜 장벽의 두께가 여기 5옹스트롱,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9일렉트론볼트. 전자가 갖는 에너지보다 더 높죠. 그래서 고전적으로 보면 전자는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 반사돼서 튕겨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자, 어느 정도 터널링이 되느냐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터널링 요거 앞에서 구했었죠. 자, 여기서 모르는 건 Q만 모릅니다. Q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Q는 영역 2에 해당하죠. 영역 2에서의 파동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Q를 구해보면 자유전자의 질량 V0-2, 그 다음에 전자 1일렉트론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주울이죠.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 계산해보면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1.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게 터널링 확률이 되겠습니다. 약 10만 개당 한 개꼴로 전자가 터널링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반도체에서 전자가 뭐 10에 18승계, 19승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터널링 확률이라는 것은 이게 작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사실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벽의 두께가 얇으면 전자들은 그대로 이렇게 터널링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갖는 또 의미는 예를 들어서 V0가 무한대다. 그러면 이 포텐셜의 장벽의 높이가 무한대죠. 이제 그런 경우는 전자들은 터널링 못합니다. 여기 계면에서 완전 반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완전 반사. 파동에는 연속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두 파장 이렇게 들어가서 나간다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한대가 되면 완전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터널링 확률이 0이 될 때는 이 A가 무한대인 경우, A가 무한히 큽니다. 그러면 그냥 두께가 무한히 큰 벽이 되겠죠. 그럼 전자가 또 오다가 터널링 못합니다. 그러겠죠. 뭐 침투했다가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감소해서 파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무한대일 때는 터널링 확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V0가 아무리 크고 A가 아무리 커도, 즉 유한한 값만 갖는다면 터널링 확률은 작지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고전 효과가 굉장히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텐셜과 에너지 장벽의 두께가 유한한 값을 갖는 한 터널링 확률은 항상 존재한다. 자,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크로니-페니 모델, 실제 이제 밴드갭이 형성되는 그 원인에 대한 정량적인 해석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 첫 시간에서 에너지 밴드갭 설명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또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페르미-디락 함수, 페르미-디렉 확률 밀도, 확률 함수 하면은 이제 반도체 물성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다 마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